씨는 뭐라고도 안 보고 진짜. 어? 그래서 그동안 뭐 했어요? 상무 씨 뭐 하고 살았어요? 그냥 놀았죠? 그냥 놀았죠? 어? 응이라고요? 뭐 했어요? 무슨 공부? 아, 수학이요? 그래요. 그냥 하나도 안 봤죠? 어? 이것도 거의 수학인데. 그래요. 봅시다.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을 연결을 해가지고 막 케미컬 포텐셜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상우 씨 그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래서 결국 이제 화학에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바로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데 그 평형상수 K가 이 임의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우선 A라고 쓴 건 뭐예요? A라고 쓴 건 뭐예요? A라고 쓴 건 뭐예요? 삼옥 씨. 완벽하게 리셋이 됐죠. 네. 삼옥 씨 진짜. 삼옥 씨 어떡할 거예요? 응? 삼옥 씨 화학은 포기한 거예요? 어? 왜 이래? 삼옥 씨 A가 뭐였어요? 어? 액티비티였죠.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예요. 활동도. 그래서 평형상수의 원래 정의가 이게 활동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물이 A, B, 생성물이 C, D라고 했을 때 반응물 A에 대한 활동도, B에 대한 활동도, 생성물 C에 대한 활동도, D에 대한 활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활동도가 언제의 활동도냐면 여기 EQ라고 줄여 쓴 건 뭐예요? EQ를 줄여 쓴 건 뭐예요? 평형이죠, 평형. 평형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의 농도가 변해요, 이제 일정해져요. 안 변하고 일정해지죠.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B의 농도가 일정할 때 그 어떤 물질의 활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도가 있겠지, 그렇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있겠지. 농도로부터 정해진 활동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활동도를 각각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B로 이렇게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거야. 이때 여기 화학 양론 개수가 만약 A, B, C, D가 있었으면 그 각각의 화학 양론 개수만큼 이렇게 지수로 표현을 해줘. I, C, 여기에 D.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활동도 이게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자. 이 활동도 표현 뭐였어요? 상우 씨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응? 한국 씨는 화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어? 1도 복습 안 했죠? 어? 그럼 이 정의 어떻게 돼요? 어? 어.
지금 이 클래스에 그 규빈이하고 자기 듣는데 규빈이는 지금 잠깐 사정이 있어 집에서 영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럼 지금 한동안 자기하고만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복습을 안 해요. 그럼 내가 계속 갈굴 거야, 그렇죠? 계속 혼날 줄 알아요, 그치? 자기 혼자밖에 없어 지금. 어? 그럼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복습 안 해오면 다음 시간에도 막 엄청 혼낼 줄 알아요? 알겠어요? 화학공 하나도 안 해오고 진짜 또막 4등급 5등급 받으려고 진짜. 복습해오세요. 형식 알겠죠? 저 상국 진짜 정말. 자, 어쨌건 그래서 A의 활동도 A 활동도는 감마 A 곱하기 짜잔 이렇게 표현되는 게 활동도의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감마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계수라고 했었죠. 계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에 REF라고 한 건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1몰을 뜻해요. 1몰 농도. 그래서 레퍼런스가 이제 그 기준이라는 얘기인데, 저 물질의 농도, 기본 물질 농도를 저 RE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그 녀석 1몰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올라붙은 요게 그 현재 농도가 되는 거죠. 현재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표현한다? 활동도를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A에도 B에도 C에도 D에도 다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에도 이런 관계, B에도 이런 관계, C에도 D에도 각각 이런 관계들이 다 있겠지, 상모가. 그죠? 그러면 얘를 저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우 팔 아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A, B, C, D 각각에 대해서 이 활동도 개수만 따로 묶었고, 그 다음에 1몰 농도, 기준이 되는 1몰 농도만 따로 묶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농도 따로 묶은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활동도 개수 이만큼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뭐냐면 실제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A, B, C, D 각각에 대한 활동도 개수를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몇몇 정해진 모델에서만 활동도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이렇게 일반적인 꼴로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주냐면 일로 근사합니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략 1 비슷한 값이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1은 아닌데 어차피 구하기 어려우니까 1이라고 퉁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만큼. 자, 상목씨 A의 기준 농도 몇 몰이라고 그랬죠? 1몰. 그럼 B의 기준 농도 몇 몰이겠어요? 1몰. C의 기준 농도? D의 기준 농도? 그럼 다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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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이죠? 어차피 그냥 뭐겠어요? 어차피 그냥 얘는 1이겠죠? 그러면 근사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 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이렇게 활동도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여기에 있는 결국 평형 상태의 농도 요 비로만 결국 이렇게 근사적으로 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사적 표현이었다는 거 알겠어요? 혹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뭐다? 그 기본적 보통의 반응의 활동도, 기본적 반응의 평형상수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표현된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 이름. 활동도라고 했죠. 자, 활동도는 몇 번 얘기했지만 활동도는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했죠. 활동도는 그냥 숫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만. 이유는 어차피 현재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농도가 만약에 0.5몰이라고 해봐요. 만약에 0.5몰. 근데 어차피 그걸 1몰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현재 농도가 0.5몰이면 그걸 그냥 밑에 있는 1몰로 다시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 몰이 약분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농도가 단위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도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위가 없는 걸로 구성된 여기에 이 평형상수 역시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이거 역시 단위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겠니? 알겠죠? 이거를 꼭 인식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체상 반응의 관습표현. 어쩌다 저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게 대단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문제 한 번 나온 경우가 있어서 살짝 하나 언급을 좀 하면 자, 예를 들어 자, 어디까지나 이게 정확한 물리적 표현이 아니라 관습 표현이에요. 관습 표현. 그러니까 정확한 물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물리적 표현이 아니고 관습 표현인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재밌게도 A, B, C, D 모두 다 이렇게 기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녀석의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형상수는 아이씨 뭐야 어디 갔어 지금. 아이고 이거라고요. 알겠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체상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건 원래 평형상수의 정의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 표현이건 기체상이건 관계없이 평형상수는 항상 이거라고 그랬죠? 항상 이거, 항상 이거. 이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관습적 표현 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말을 뭐로 쓰지? 말을 뭐로 쓰지? 말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걸 농도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 그때 쟤를 KC라고 썼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근사적이긴 한데 얘는 A의 이퀄리브리엄의 A승, B의 이퀄리브리엄의 B승, C의 이퀄리브리엄의 C승, D의 평형상태에서의 D승. 그 평형상태의 농도로 이렇게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게 관습적 표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써놓은 게 바로 지금 이거고요. 아시겠죠? 사무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C라고 쓴 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C라고 쓴 뭐 줄임말이겠어요? 농도를 줄임말이에요. 왜냐면 농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농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C를 여기 C 이렇게. 사무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평형상수를 뭐로 표기하기도 하냐면 부분합 관점으로 이 평형상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부분합 관점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때 이제 P. 자, P는 당연히 뭐 줄임말이겠어요? 압력을 줄임말이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는 NRT할 그 P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체상에서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자, 보시다시피 A에 이것도 써놨어. A의 평형상태 부분합의 A승, B의 평형상태 부분합의 B승, C의 평형상태 부분합의 C승, D의 평형상태 부분합의 D승.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차피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어차피 무슨 방법이라고? 근사적 방법.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은 뭐로 표현해야 되니까? 활동도로 표현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 농도하고 부분합 관점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KC가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 KC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그 기체상 반응이라고 해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평형상수가 이 KC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물론 친절한 문제는 그 평형상수가 KC인지 KP인지 구분을 해주긴 하거든요. 해주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명확한데 그게 더 좋은데 구분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어진 평형상수가 농도 관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몇 개 있기도 한데 뭐 여하튼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이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기체상에서는 이걸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맞아? 그럼 보시다시피 위에가 뭐예요? 이게 위에가 몰수죠.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부피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걸 몰농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KP를 얘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C의 부분합이 C승이잖아요. 근데 부분합하고 몰농도 사이의 관계가 RT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C의 농도에다가 RT 한 다음에 C승 D의 몰농도에다가 RT 한 다음에 D승 나누기 그 다음에 A 몰농도에 RT 한 다음에 A승 그 다음에 B의 몰농도에 RT 한 다음에 B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때 요 자리에다가 이때 이제 이때 아유 쓰기 애매하다. 자 이때 요 자리에다가 EQ는 생략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원래는 이게 다 평형 상태의 농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 평형 상태의 농도의 EQ는 그냥 편의상 생략했다고 칩시다. 쓰기 좀 귀찮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C의 C승 D의 D승 A의 A승 B의 B승 한 다음에 곱하기 RT에 C 플러스 D 빼기 A 플러스 B승이 될 거라는 말이지. 맞아요? 3호가 맞아요? 그리고 이때 다시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럼 다시 를 넣으면 KC는
RT의 C 플러스 D 빼기 A 빼기 B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기 물리학적으로는 하등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저 그 평형상수 자체를 근사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저런 관습들이 생겼어요.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물리학적으로 화학 시험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기체상 문제에서는 KC, KP 사이에 저런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내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표형상수에는 저런 수리적 관계가 뭐 살짝 있을 수도 있다. 좋다. 아시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쓰세요. 다 썼어요? 복습 좀 해요. 응? 복습해야 된다 진짜 상모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 바로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3.2 챕터. 3.2 챕터. 저기 준다. 줄게요. 아, 이거 괜히 좋네. 자, 그 다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입니다. 온도 의존성. 이게 이제 평형상수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 지금 교재에 관련해서 그 134, 135페이지에 문제가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억수로. 그래서 오늘 소개할 문제를 정말 복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상목씩. 그럼 또 7등급 나오는데 이 공부 안 하면. 상목씨 알겠어요? 알겠죠? 꼭 복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자,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자, 이거 혹시 이거 기억나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라고 해서 델타 GR은 해서 DG DPT 해서 자, 요거 내가 상목 씨가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복습을 전혀 안 하고 공부 전혀 안 하는 학생이니까. 하지만 이런 걸 내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건 정도는 기억이 나요.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PT는 이제 P는 등압, T는 등온. 그래서 등압, 등온 조건에서 여기 이제 꼬부랑 표현은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한 몰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요 G는 그 전체 깁스 에너지를 뜻했어요.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에서 어떤 반응의 변화가 어떤 몰수만큼 일어났을 때 그 전체 깁스 에너지의 몰수 변화에 대한 변화율을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R이라고 하는 이 아래 첨자는 요 리액션을 뜻하는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계속 공부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의 챕터는 요 관계를 몰라도 그 다음 수식을 외우기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뭘 외우느냐? 바로 이게 결국 뭐로 증명이 된다? 델타 GR 노트 더하기 RT 로그 Q.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이렇게 증명된다. 나를 몰라도 그냥 얘를 뭐 하기만 하면 이 수식을 뭐 하라고 그랬죠, 내가?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됐어. 알겠어요? 몰라도 돼. 상묵 씨 몰라도 돼. 알겠죠? 그리고 상묵 씨 대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외우면 그 이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과장돼서 얘기하면 옛날에 요거 증명하고 됐어. 몰라도 돼. 됐어. 요거 증명 몰라도 돼. 됐어. 그냥 이 수식만 외우면 시험 문제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어. 거의 2등급, 3등급 혹은 뭐 1등급까지도 이 문제 이것만 외우면 풀 수 있어. 한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한번 알겠습니까? 달달달 외워야 돼. 이때 여기에 자, 좀 안 보던 새로운 표현들이 있는데, 자, 어쨌건 R은 리액션, G는 깁스 에너지, 요 델타는 체인지. 여기까지 알겠죠?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때?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알겠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표시 하나 붙었어요. 저거의 의미는 뭐죠?
일기압 또 표준 또 그치 일기압의 표준 조건을 이렇게 표기해 준다고 했었죠. 했죠. 잘했어요. 좋아. 잘 된다고. 그리고 이때 이 뒷꼬랑지에 붙은 요 Q 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다 했었잖아. 뭐가 상모가 다 했었잖아. 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상목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상목. 그게 뭐예요? 반응 지수라고 했었죠. 반응 지수. 영어로.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오? 안 나겠지 인간아. 복습을 죽어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당신 이제 나한테 계속 욕 먹을 거야 이제. 상목 씨. 상목 씨 그래서 화학수 오기 싫죠? 나한테 맨날 욕 먹을까 봐. 욕 먹어도 좋아요? 뭐 SM이야? 왜 욕 먹어도 좋아? 진짜. 하여튼 이제 공부 안 하는데 계속 욕할 거야, 그쵸? 상욱 진짜 정말 진짜. 그래서 어쨌거나 요 수식을 통으로 외워라 라고 했었습니다. 에이. 아이고. 자, 그래서 이때도 그냥 어떤 임의의 반응을 그냥 항상 AA, BB, CC, DD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저기에 있는 이 반응지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그래서 저기에는 저 A, B, C, D, A, B, C, D, A, B, C, D.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바로 요겁니다. 얘네들은 각각 현재 상태의 아이고 요겁니다. 평행상수가 아니라 반응지수는 문제에서 딱 제시되어 있는 그 순간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에 대해서 A승, B승, C승, D승한 그 B를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이때 주어져 있는 요 수식으로 평형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평형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바로 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상무씨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뀐 거냐면 여기에 있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이 된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반응 지수가 뭐가 된 것? 성묵씨 K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K가 뭐예요? 평형상수.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 그리고 그 반응 지수가 K가 될 때를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삼촌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R, 자, 마이너스 RT 로그 K는 델타 GR 노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표현되겠죠? 이때 얘를 그냥 사실은 이제 이 사이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관계가 있어야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관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역시 또 외웁시다. 알겠죠? 배웁시다. 자, 뭐 얘를 델타 HR 노트 빼기 T 델타 SR의 노트 저렇게 표현한다는 걸 외웁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라고 이름을 짓고 얘는 리액션 엔트로피 체인지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저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리액션 엔트로피 체인지도 쟤를 표현하는 무지막지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됐고 상묵씨 저 표현 어떻게 하라고요? 저 표현 어떻게 하라고요? 저 표현 어떻게 하라고? 외워, 알겠죠? 외워. 상묵씨 외워라 제발, 알겠죠? 제발 외워. 외울 게 너무 많지. 아이고, 이거 지워볼까? 허이, 허이. 그러면 요 수식을 또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암기가 됐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나요? 상우 씨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거 역시나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외우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다. 외워야 한다. 그럼 상무 씨 그거 그 지난 한 주 동안 화학 수업을 전혀 안 했으면 뭐 자료도 뭐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근데 앞으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 학교에서 그래서 앞으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응. 수업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있었다고요? 응. 응? 뭐 한다고 뭐? 그냥 할 거라고요? 수업은 안 해도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얘기 안 해요? 진짜로요? 그런 얘기도 안 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그래요? 네. 자, 보자. 자. 그래서 여하튼 성목 씨, 요 수식을 꼭 기억해.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첫 번째 1 여러 등온 조건. 자, 등온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등온이란 말의 뜻. 온도가 일정하다죠. 근데 그렇게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어? 왜냐하면 온도를 일정하게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측정된, 그러니까 25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측정된 표현상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측정된 표현상수, 40도, 50도, 60도 이런 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떤 실험을 계속 수행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등온 조건 각각에서 저 K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측정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결과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측정된 K를 온도의 역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나게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저 수식에서
여기에 있는 온도의 역수를 x축에 도시하고 그때 나타나는 평형상수의 k, 구한 평형상수가 있겠죠? 그 구한 평형상수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도시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나타날 텐데 그 표현이 바로 1차 함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1차 함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압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그래서 이만큼이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 1차 함수 직선 표현식에는 기울기와 뭐가 또 중요해요? 이렇게 y절편이 중요하겠죠? y절편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델타 S 오버 R 1이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자, 반드시 어떤 수식을 외워야 되냐면 이걸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운 다음에 이 수식에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 다음에 구한 평형상수의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그럼 x축에 도시하고 y축에 도시하면 뭐가 나타난다? 1차 함수, 직선식이 나오고 그 직선을 규정하는 기울기가 y절편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록 많이 나온다. 삼시 알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때 여기서 물론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내가 점선으로 표현해 놨죠. 뭐 때문일까요? 내가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실선의 직선인데 여긴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크게. 자, x축이 온도의 역수죠. 온도의 역수가 여기 원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0이란 뜻이죠? 그러면 온도의 역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한히 높은 온도에서 실험 데이터는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x축이 온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원점 근처에서 데이터는 사실 얻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외삽해서 예측을 하면 그때 y절편이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사무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써요. 다 썼어요? 썼어? 자, 외워야 되는 수식 투성이죠. 첫 번째, 이거부터 외웠어야 되고요.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R 더하기 RT 로그 K. 알겠죠? 그 다음 평행에서는 이걸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반응 지수를 평형상수로 바꾸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RT 로그 K를 반대쪽으로 넘긴 다음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이렇게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로 바꾼다는 걸 또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RT를 나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온도에 따른 표형 상태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 다음에 표형 상수의 로그를 Y축에 그리면 어떻게 된다?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 직선을 규정하는 기울기를 이렇게 그때 Y절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삼시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시 추워요? 추워요? 여기 히터를 가까이 둬. 히터 여기잖아. 좋죠? 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때요? 오죠? 느낌 오죠? 어? 따뜻해요? 따뜻해요? 보이죠? 따뜻하네. 좋죠? 엉덩이를 딱 뜨끈뜨끈 지지라고. 여기십니까? 그래. 또 창문 닫으면 잘 거 아니에요. 졸려가지고. 얘라고? 진짜 상욱씨 진짜. 자, 그 다음. 이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그 유명한 관계 3. 반트 호프 이쿠에이션. 자, 얘는 뭐냐면 온도 T1에서 평형상수를 K1, T2에서 K2라고 합시다. 자, 저런 가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성씨 맞아요? 자, 왜냐하면 등호는 등호이지만 그 등호 조건이 다양하고 그 여러 등호 조건 각각에서 평형상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T1이라는 등원에서 구한 거 K1, T2라는 등원에서 구한 거 K2. 그러면 T1, K1, T2, K2 역시나 다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얘네들 만족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성씨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온도가 변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엄밀한 의미로다가 온도가 변하면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온도가 변하면 사실 변하는 게 맞습니다. 요 둘은 이 역시 온도에 대한 함수들입니다. 온도에 대한 함수란 얘기는 온도가 변하면 쟤들도 변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온도에 대한 함수여도 놀라운 건 그 변하는 정도가 크다, 별로 안 변한다? 온도가 변해도 변한다, 크게 안 변한다? 거의 잘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변하냐면 한 온도가 200~300도 정도로 변해도요. 200~300도 정도 변해도 한 3% 정도밖에 안 변해요. 사무실 알겠죠? 그러면 거의 안 변하니까 편의상 어떻게 생각을 하자? 편의상 뭐라고? 요만큼을 그냥 거의 일정 온도가 T1이건 T2건 요 부분도 거의 일정 하다고 하면 우리는 얘를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래 저 수식 이해하겠어요? 상목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K2에서 K1을 뺀 거지. 뺀 건데 비슷하다라고 하면 근사적으로 나가리 시키고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반토프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됐슈? 그래서 지금 한 저 논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내가 외우라고 파란색 박스 친 거 있죠? 외워야 된다. 알겠어요? 그럼 쟤네들이 실제로 문제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포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8